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1일 목요일 시황 정리, 해외 선물,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11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상원의회 증언에서 미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7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시사하면서 전일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어제 발표된 미국의 6월 CPI가 예상보다 양호했다라는 점은 연준의 적극적인 완화에 대한 기대를 제어하는 분위기로 연준의 일부 인사는 7월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정책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것과 달리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나서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빨리 농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마찰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의회가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방안을 최종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미 무역대표부는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세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유가의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혼재되면서 크루드 오일은 등락을 반복한 끝에 결국 소폭 마감했습니다. 어제 크루드 오일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셨다면 상승과 하락 재료가 혼재된 흐름이 그런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락 재료로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원유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타났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6월 산유량 증가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 두 가지 재료는 이제 국제 유가의 하락 재료로 작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상승 재료로는 요 근래 국제 유가의 단골 손님이죠.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인데요. 전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영국의 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로부터 납포되려 했었고 영국의 유조선을 호위하던 해군이 포격하겠다라고 경고하자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자작극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란 측으로부터 자작극이란 표현 문구를 자주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의 멕시코만 폭풍 발생으로 인해서 원유 생산 차질 우려도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멕시코만 산유량이 53% 줄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폭풍이라는 것이 산유시설에 더 큰 영향을 줄지 아니면 수요 측면의 시설에 더 큰 타격을 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직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원유 시장에 부각될 여지가 다분한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일일 생산량입니다. 미국은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일일 석유 생산 능력이 1천만 배럴을 초과함으로써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회하는 이른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까지 더해지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부각된다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급과 수요 둘 중 어느 측면에서 더 강하게 부각될지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은 그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에 이어서 어제에도
그 상원의회 증언에서도 경제 위험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조를 확인하면서 골드 상품의 하락폭을 좀 제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골드와 크루드 오일 거래를 했었는데요. 추세가 잘 나오는 시각대에는 거래를 못했고 정작 추세가 주춤하는 시간대에 거래를 했습니다. 저점이 1411.1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양봉 보이는 시점에 1411.0에서 매수 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새벽 1시 무렵에 30T 구간에서 수익 청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점이 10.6인가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어저께 거래를 했었는데 8시 정도에 60.73에서 매도 진입을 하고 또 움직임이 뉴욕 증시 개장 직전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손절 60.88에 손절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손절되지 않고 다시 가격이 하락할 때 본절로 설정을 해 두었고 HFCP 기준으로도 그리고 TW로도 매수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매도 진입한 구간에서는 매도 수익 청산을 하고 매수 진입을 해서 좀 짧게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움직임이 굉장히 횡보가 극심했었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어저께 자칫 잘못 거래를 했다면 매도로도 매수로도 손절되는 그런 위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칙 매매 지켜서 약수익이라도 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기업 실적 시즌이 될 텐데요. 얼만큼의 영향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테고요. 꾸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갈등,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그리고 크루드 오일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될지 예측과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이슈가 되어서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는 주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누적 수익을 위해서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데요. 제가 배운 기술, 함께 누적 수익 쌓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번호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또 초복이더라고요. 건강한 주말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